분양가 마이너스 40% 하락. 레이카운티 분양가가 마이너스 40%까지 하락했다고 하면 믿으실래요? 얘가 지금 1억이나 싼 8억이라면 레이카운티 저평가가 아닐까? 돈 없는데 어떻게 사요? 나한테 돈으로 사세요. DSR의 경우 특례보금자리 이론이 DSR 안 보잖아요. 그래서 DSR이 중요한 사람은 특례보금자리가 유리하다. 그런데 특례는 DSR은 보지 않지만 DTI는 본다. 그러면 집담대출은 어때요? 집담대출은 DTI는 안 봐요. 그런데 뭐 본다? DSR을 본다. 나에게 DSR이 중요한지 아니면 DTI가 중요한지 요거를 확인해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직동 레이카운티입니다. 제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4,470세대. 부산의 또 다른 대단지의 중심 내륙의 핵심지가 될 거예요. 23년도 부산에 지금 입주 현황들이에요. 제가 이거 표 계속 갖고 오잖아요. 양정포레 힐즈 스위첸, 대형 푸르지오 클라센트, 서면 비스타 동업 요거 한번 영상 찍었잖아요. 앞으로 여기 물량이 얼마나 있다? 9,000세대나 있다. 입주 물량이 9,000세대나 있다는 것은 하반기에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도 핵심 동네, 부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정이면 핵심 동네, 대형 푸르지오 지금 핫하잖아요. 서면 비스타 동업 그래도 서면 달고 있어. 레이카운티 말해 뭐해. 부산 사람 통장 여기 다 들어갔는데 백양산 롯데캐슬 골드센트럴 여기 갖고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얘가 입지는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단지다. 그래서 9,000세대나 들어올 때 우리는 기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사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입주 폭탄인데 누가 사요? 봤더니 지금 매매 지수가 이만큼 올랐다가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빨간 색깔 그래프 보면 약간 급격하게 떨어지던 것이 이제 조금 완만하게 바뀌었고 여기 이만큼 마이너스 그 증감폭이 조금 좁아지고 있다. 이 0을 깨는 순간 어떻게 상승할지 이 그래프가 어디로 갈지 알 수는 없다. 23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말고는 앞으로 입주 물량이 적정 수준보다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핵심지 입주가 23년, 24년 말고는 잘 없단 말이에요. 부산의 입주 지도예요. 오늘 제가 예시로 들고 온 곳은 바로 레이카운티 4,470세대입니다. 사전에 양정포레이즈, 대형 푸르지오, 서면 비슷하고 연제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입주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 연제구에 이 대단지가 들어오는데 대단지 레이카운티가 어떤 영향을 보여줄까? 사직동 레이카운티입니다. 제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이거 두 번째 촬영 나갔을 때 찍은 거라 가지고 그렇게 잘 찍지는 못했는데요. 귀엽게 봐주세요. 엄청 대단지잖아요. 부산에서는 이렇게 대단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화명동 롯데캐슬 가이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이제 레이카운티가 들어오면 4,470세대. 부산의 또 다른 대단지의 중심 내륙의 핵심지가 될 거예요. 종합운동장역도 보이고요. 주변에 홈플러스. 레이카운티는 연제구라면서 왜 동래구랑 갖고 왔냐? 봤더니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에 속해 있지만 동래구 바로 옆에, 사직동 바로 옆에 붙어 있다. 그래서 얘를 대장단지들하고 비교할 때는 롯데캐슬 더클래식 그리고 동래 레미안 하이파크와 비교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사직동 롯데캐슬 더클래식입니다. 레미안 하이파크나 롯데캐슬 더클래식이나 매매가 12억 5천, 12억 4천까지 최고가를 찍었지만 레이카운티는 얼마 찍었다? 13억 5천 찍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은 얼마다? 레미안 아이파크 7억 5천? 얘 비과세 물량이니까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싼 거 잡을 수 있다면 얘도 괜찮다. 롯데캐슬 더클래식 1000세대고 레이카운티 가장 가깝고 현재 최저 매물가는 9억이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신축 레이카운티 얼마다? 8억이다. 2017년식이 얘 이제 6년 차잖아요. 6년 차 아파트가 9억인데 이제 들어오는 신축 얘랑 얘는 같은 생활권이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1억이나 싼 8억이라면 레이카운티 저평가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래구 그래프의 표예요. 이게 최고가를 찍었던 아파트들이에요. 그래프가 좀 비슷하잖아요. 주황색은 현재 매매가인데 매매가가 어떻게 보면 레이카운티가 가장 높은데 중간 두 번째 매매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7억 5천에 레미안 아이파크를 살까요? 8억에 레이카운티를 살까요? 롯데캐슬 더 클래식 얘 지금 9억에 6년 차였잖아요. 그럼 얘는 후보지에 있다 없다? 없다. 입지가 비슷하다면 레미안 아이파크나 레이카운티 더 좋은 매물을 찾아서 가면 좋겠죠.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레미안 아이파크 3억 5천, 롯데캐슬 더 클래식 4억에서 4억 5천, 레이카운티의 경우 3억 5천에서 4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레이카운티 연제구잖아요. 연제구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사직동 홈플러스 앞에 있는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그리고 레이카운티 대각선에 있는 작은 세대 롯데캐슬 피렌체가 있습니다. 얘네가 최고가를 얼마나 찍었나 봤더니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가 11억 3천, 롯데캐슬 피렌체가 10억 5천, 그리고 레이카운티가 13억 5천입니다. 현재 매매가를 봤을 때도 크게 지금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얘는 매물이 없어서 매매가가
8억 4천짜리 물건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아시아드 코르 하늘채 살래, 레이카운티 살래 봤더니 세대수도 비교할 수 없고 입지도 비교할 수 없고 최고가도 비교할 수 없어. 얘랑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얘를 사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제구에 지금 표를 보면 레이카운티가 압도적으로 최고가가 높다. 이 말인즉슨 많이 떨어졌으면 빠르게 얘가 반등을 하고 더 높게 반등해서 요 가격까지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 말은 이때 지금 이 현재 매매가가 비슷하다면 가장 힘이 좋은 얘를 갖고 가야 한다. 레이카운티의 지도예요. 동해남부선 라인과 3호선 라인을 갖고 있어요. 부산의 경우 가장 지하철에 힘이 센 것은 2호선 그리고 1호선. 1호선과 2호선은 갖고 있지 않지만 얘가 종합운동장의 초역세권을 갖고 있고 나오면 거제 해맞이나 거제역까지 도보로 가능하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자 이렇게 보면 이쪽이 동네 그리고 이쪽이 연제구예요. 연제구와 동래구에 이 경계선에 있거든요. 경계선에 있는데 주변에는 얘랑 비교할 만한 대장단지가 없다. 그래서 레이카운티의 가격을 비교할 때는 롯데캐슬, 더클래식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여기가 바로 사직동 하원가 라인 홈플러스 CGV 있고요. 종합운동장 그리고 뭐 여기 가면 수영장 있고 뭐 없는 거 없어요. 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없는 게 없고 학군도 사실 사직동 학군이잖아요. 사직동 학군과 학원가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카운티도 동래구 생활권에 간다. 분양가 마이너스 40% 하락. 레이카운티 분양가가 마이너스 40%까지 하락했다고 하면 믿으실래요? 이때 가격을 찍고 그리고 최저가를 찍었을 때 하락률을 보면 마이너스 40%예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격이 왔다 갔다도 많고 가짜 가격도 많지만 이때 또한 분양가였을 거고 이 또한 또 분양가잖아요. 13억 5천 했던 매매 최고가가 8억이 되어 마이너스 40%를 하락했다. 마이너스 40% 했을 때 2023년도 1월이란 말이야. 근데 가격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지지부진해요. 하지만 분양가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해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이 반등의 그래프가 크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그러면 이 최저가는 잡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이 이후에 상승의 여력을 보고 물건을 찾을 수도 있을 거다. 현장의 분위기예요. 2023년 2월 거래량이 그렇게 없던 시기에도 이만큼의 거래량을 뽑아냈다는 것은 분명히 레이카운팅 힘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23년도 초기에도 거래량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23년 6월이 되었을 때 거래량이 트였고 이제 7월까지 그 거래량이 이어지고 있다. 23년 거래량 왜 이렇게 트였나 봤더니 DIL 분양가가 8억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옵션까지 다 하면 8억 5천까지도 가잖아요. 롯데캐슬 인피니에 7억 5천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레이카운티 싸다 안 싸다? 싸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없던 거래량이 이렇게 튀기 시작했고 이때 최고 하락률을 보였던 가격을 보면 5억 9천, 6억 1,500, 6억 8천 이렇게 가격대에 보이는데 이제 여기 그래프를 보면 한번 볼게요. 7억, 8억, 7억, 8억, 8억 이 가격들이 올라왔잖아요. 좋은 단지일수록 힘이 좋았던 단지일수록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반등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장의 진짜 분위기 레이카운티 4,470세대거든요. 그중에 매매 122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영향이 크다 안 크다? 안 크다. 전세 뭐 10% 나와 있네요. 요거 영향 크다 안 크다? 안 크다. 좀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가격들을 보면 최저가가 7억 8천에서 최고가가 13억까지 유지되고 있다. 아까 실거래 현황을 봤을 때 5억, 6억대 이렇게 매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프리미엄 지난달까지만 봤을 때도 프리미엄 1억에 손피 계산하는 물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손피 계산하는 물건들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사직동의 대장 롯데캐슬 더 클래식입니다. 롯데캐슬 더 클래식은 34% 레이카운티랑 비슷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얘 34%밖에 안 떨어졌네. 우리는 어떤 물건을 더 좋아한다? 더 많이 떨어진 물건을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얘가 최고가 12억 4천을 찍었지만 현재 마이너스 40% 정도 떨어졌다가 최저가가 8억 1천, 8억대, 7억대까지 갔지만 요만큼 반등했다. 아까 레이카운티 반등 그래프랑 이거 비교해보면 얘가 좀 더 많이 반등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매매가도 보면 레이카운티 7억대였잖아. 얘 이제 9억대부터 시작한다.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 아까 전에 1000세대 정도 됐잖아요. 1000세대 정도 됐는데 매매 42개밖에 없고 전세 월세 있다 없다? 없다. 씨가 마른다. 그래서 레이카운티가 사람들이 입주장까지 기다려볼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입주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활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가가 9억 그리고 최고 11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얘 지금 34층 중에 저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9억대 매물이 저층으로 나와 있는데 중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최소 못해도 9억 3천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사요? 남의 돈으로 사세요. 남의 돈으로 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대출이에요.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지금 대부분이 뭐 강남, 상구, 용산 빼고는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비규제 지역의 경우 세계 최초 80% 활용하고 무주택자
70% 활용하고 기존 지금 1주택자도 갈아타기 생각한다면 70%까지 대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2주택 이상인 사람에게도 비규제직 60% 열려있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좋지 않나. 언제 다시 묶일지, 우리에게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기에 우리는 이 비규제 지역일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올 때 한번 갈아타기 하는 거, 내지 마련을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좋다. 그러면 이 대출들은 어떤 게 있나? 레이카운티는 분양권이잖아요. 분양권의 경우 집단대출 또는 이 특례보금자리 론을 활용할 수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는 신축 아파트 안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한 금융기관과 조인이 된다면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해서 신축 아파트도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나는 집단대출을 받을까? 특례보금자리 받을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금리의 경우 집단대출이 싸고요. DSR의 경우 특례보금자리 이론이 DSR 안 보잖아요. 그래서 DSR이 중요한 사람은 특례보금자리가 유리하다. 그런데 특례는 DSR은 보지 않지만 DTI는 본다. 그러면 집단대출은 어때요? 집단대출은 DTI는 안 봐요. 그런데 뭐 본다? DSR을 본다. 나에게 DSR이 중요한지 아니면 DTI가 중요한지 요거를 확인해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한도의 경우 집단대출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를 샀을 때는 집단대출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중간에 돈을 갚는 거잖아요. 특례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어요. 하지만 집단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 우리가 어차피 상환 기간의 경우 집단대출은 40년 정도, 특례보금자리는 50년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좋은 점은 집단대출은 은행에 따라서 거치기간을 주기도 해요. 거치기간은 우리가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상환 방식은 특례보금자리 론이 체증식으로 선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크게 6가지로 나눠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대출을 선택한다. 내 집 마련 그렇죠?